안녕하세요. 셜록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2007년에 있었던 전직 프로야구 선수인 이호성의 일가족 살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1967년 순천에서 출생한 이호성은 국민학교 시절 체육교사의 권유로 야구를 시작하게 되었고, 광주 1구와 연세대를 거쳐 1990년 당시 최강팀이던 혜태 타이거즈의 1차 지명으로 입단하게 됩니다. 프로 데뷔 이후 그렇게 특급 선수는 아니었으나 준수한 타격과 수비를 무기로 한국 시리즈에서 4번을 우승시키는 등 팀의 한 축을 담당했습니다. 또한 선수 시절 일화로 신인 시절 라커룸 벤치에 튀어나온 못을 엄지손가락으로 눌러서 박았고, 홈런을 쳐서 무등구장 바깥에 무등수영장 기둥까지 공을 날렸을 정도로 힘 하나는 정말 타고났다고 합니다. 또한 싸움 실력이 대단해서 90년대 초반 광주에서 조직폭력배들과 시비가 붙어 덩치가 크고 인상이 험악한 조폭 4명에게 둘러싸였으나 이호성은 전혀 긴장하지 않고 잽싸게 피하면서 4명을 죽지 않을 정도로 해주었다고 합니다. 경찰에 연행돼 조사받은 후 풀려나면서 조폭들에게 어디 가서 건달 들먹이지 마라 라며 경찰서를 빠져나간 일화도 있다고 합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홍진우 선수에 이어 3대 선수협 회장으로 선출되게 됩니다. 최저연봉 인상이나 복지기금 조성 등을 이뤄내며 선수협 회장으로서 제대로 일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001년 하반기에는 KBO 외국인 선수 기용 확대 움직임에 맞서 포스트 시즌 보이콧을 감행하겠다고 선언하며 한때 KBO와 구단 측을 긴장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구단의 미운 털이 박혀 2001년 시즌이 끝난 나이에 빠른 은퇴를 하게 됩니다. 통산 100홈런을 기록하는 등 특급 야구 선수에는 거리가 멀지만 타고 투저였던 그 시대에 준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은퇴를 한 이호성은 사업가로 변신하게 됩니다. 호성 웨딩 문화원을 설립하며 직원 70여 명을 거닐고 연간 매출액 70억, 80억 정도를 달할 정도로 번창하였고, 장성호를 비롯한 기아 선수들도 결혼식을 할 때 호성 웨딩홀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잘나가던 사업가로 변신한 이호성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사업을 늘려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여기서부터 이호성의 몰락이 시작됩니다. 2003년 웨딩 사업을 접고 가족들에게 보증을 세워서 10억 원과 부지 건물 담보로 35억을 대출받아서 전라남도 순천에 스크린 경마 사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순천의 여러 시민단체에서 반발을 하기 시작했고, 건축이 계속 늦어졌으며 부채는 점점 늘어 110억 원대의 부도를 내고 사업을 폐업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처음부터 위험성이 큰 사업이었으나 운동을 제외하곤 세상 물정이 어두웠던 그는 사전 준비나 조사 없이 남의 말만 믿고 대규모 대출로 사업을 시작했으니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엄청난 부재에 시달리게 되었고, 2005년에는 다른 사람의 명의의 건물을 자신의 것이라고 속여 투자금을 끌어모으다가 경찰에게 적발되어 구속됩니다. 2달 뒤 그는 보석으로 풀려났고, 그 이후 부인과도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4살 연상의 김현숙이라는 여인과 내연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 김 여인은 은평구에서 참치집을 운영하고 있었고, 이호성과는 2년 정도를 교제를 이어왔고, 주변 사람들은 두 사람의 결혼까지 생각하던 사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호성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호성은 일산에 사는 차모 씨와도 내연관계였으며 2007년 12월에는 차모 씨와 동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건을
시간의 흐름으로 정황 그대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2월 15일 이호성의 내연녀 김모 씨는 은행에 예치되어 있던 며칠 후에 전세금으로 지불할 잔금 1억 7천여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5개 은행에서 따로따로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로 나누어서 예금하였습니다. 이 장면은 CCTV에 잡혀서 확인되었고 김여인이 은행에서 나와 흰색 SM5 조수석에 타고 떠나는데 이호성이 이때 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2월 17일 오후 5시경 김 씨의 둘째 딸, 셋째 딸이 귀가하였습니다. 다음 날 이호성의 내연녀는 퇴근을 하면서 횟집 종업원들에게 며칠 여행을 다녀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횟집 종업원들은 김 씨의 딸과도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합니다. 이 시간부터. 그리고 오전 김모 씨는 5개 은행에 분산 예치하였던 1억 7천만 원을 모두 출금하여 지니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쯤 서울 마포구 창천동 김씨 아파트에 김씨 소유의 SM5 승용차를 주차하는 남성이 목격되었습니다. 이것도 아마 이호성으로 추측됩니다. 경찰은 이날 오전이나 오후 무렵 이호성은 마포에 있는 김씨의 아파트에서 김모 씨와 김모 씨의 세 딸, 일가족 4명을 모두 죽인 것으로 본다고 말했으며 나중에 국가수의 조사 결과 김모 씨와 둘째 딸, 셋째 딸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오후 9시쯤 CCTV에 찍힌 영상을 보면 한 남성이 카트를 끌고 김 씨의 아파트에 들어와서 5차례를 드나들면서 대형 가방을 실어 날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2시간 뒤 김모 씨와 그녀의 딸이 통화한 기록이 발견되었고 밤 12시에는 종로 일대에서 김모 씨의 핸드폰과 큰딸의 마지막 통화가 기록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사건을 정리해드리면요. 김모 씨와 둘째 딸, 셋째 딸을 살해했고 그리고 첫째 딸을 살해할 목적으로 김모 씨의 핸드폰으로 첫째 딸과 통화를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호성은 밖에 있던 큰딸을 불러내어서 밖에서 살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살인은 분기에 의한 두개골 골절, 뇌출혈로 인한 머리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음날 새벽 4시 김모 씨의 큰딸 핸드폰이 전남 화순의 한 기지국에서 신호가 잡혔습니다. 7시에는 호남 고속도로 상행선 자동 판독기 CCTV에서 김모 씨의 흰색 SM5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오전 9시쯤 이호성의 의뢰를 받은 인부들이 화순 인근 야산에 구덩이를 팠습니다. 그러면 수사는 도대체 어떻게 진행이 됐냐? 일가족이 모두 살해가 됐기 때문에 이 누군가 사라졌다라는 걸 느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라지고 나서 이틀 뒤 김여인의 친오빠가 연락이 되지 않자 걱정을 하기 시작하였고 26일까지 김여인과 김여인 딸과 모두 연락이 되지 않자 지구대에 신고하여 집의 문을 억지로 열고 들어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거실의 형광등이 깨진 점을 제외하곤 집이 워낙 잘 정돈되어 있었고 컴퓨터도 켜져 있어 별다른 의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진술에는 아마 여행을 갔을 거라고 추측하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3월 3일 이 날짜가 되자 이제 사람들의 의심은 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학교 개학 날짜가 다가왔는데도 김여인의 딸들이 연락이 되지 않고 식당을 찾아가도 종업원들이 사장님이 출근하지 않고 있다라는 말을 하기 때문이죠. 이제 경찰서에
드디어 실종 신고를 하게 됩니다. 경찰은 곧바로 수사를 하기 시작했고, 김여인이 연락이 두절된 날 아파트 CCTV에서 이상한 화면이 포착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호성이 검은색 옷과 모자를 꾹 눌러쓰고 아파트 1층에서 큰 검정색 가방 4개를 손수레로 나르는 장면이었습니다. 경찰은 주변 지인들을 탐문 수색하여서 김여인의 남자 관계에 집중하였고, 전 해태 타이거즈 선수 이호성과 가까운 사이라는 증언을 얻게 됩니다. 또한 이호성의 지인들에게 CCTV를 보여준 결과 영상에 나오는 사람이 이호성의 뒷모습과 걸음걸이가 많이 닮아있다 라고 확인하고 피의자는 이호성일 거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3월 7일 이호성에게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다음 날에는 공개 수사로 전환하고 언론에 유명 야구 선수가 내 모녀 실종 사건과 관계가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 일산 경마장에서 차모 씨와 이호성이 데이트하는 모습이 목격됐다는 제보가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경찰은 차여인을 수사하게 되는데요. 차여인은 지금은 같이 있지 않으며 불과 2시간 전까지 31시간 동안 같이 있었다라고 진술합니다. 그리고 이호성이 차여인에게 4천만 원을 건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틀 뒤 오후 3시경 한남대교와 반포대교 사이에서 투신한 이호성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처음에는 신원 미상이었으나 지문 감식 결과 이호성으로 밝혀졌습니다. 몇 시간 뒤 전남 화순에서 제보가 들어옵니다. 이호성으로 보이는 사람의 부탁으로 공동묘지 근처에 구덩이를 파줬다는 제보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출동해서 구덩이를 판 결과 가방 4개가 발견됩니다. 가방 안에는 한 구씩 사체가 두꺼운 비닐에 쌓여 들어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큰딸의 바지에서 정액이 검출되었습니다. 이호성은 자살하기 전 몇 가지 유서를 남겼는데, 그 내용은 가족들에게 미안한 감정을 밝히고 남은 아들을 잘 부탁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사망하면서 몇 가지 의문을 남긴 채 종결되었습니다. 첫 번째 의문은 이호성이 빼앗아간 1억 7천만 원 중에 5천만 원은 친형에게 전달되었고 4천만 원은 내연녀 차모 씨에게 전달했지만 나머지 8천만 원의 행방이 묘연합니다. 두 번째는 동기에 관한 것입니다. 돈을 노리고 살해했다고 경찰은 보고 있었으나 차 여인의 증언에 의하면 이호성의 채무 관계는 복잡했지만 그렇게 돈에 쪼들리진 않아서 돈 때문에 범죄를 저지를 정도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호성의 부채는 110억 원 규모의 부도를 냈고 수십억 원의 채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1억 7천만 원이란 돈은 도저히 그 채무를 해결할 수 없는 돈입니다. 그리고 경찰은 이호성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치밀한 범행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사건 전날 인부들에게 전화를 걸어 부친의 묘의 비석을 옮긴다는 구실로 구덩이를 파괴하였고 모녀의 사체가 발견된 곳 또한 이곳이었습니다. 또한 모녀가 없어져도 의심을 피할 수 있게끔 주위 사람들에게 함께 여행을 떠난다라고 얘기하기 시켰고, 실제로 김여인의 딸들의 지인들과 김여인의 식당 종업원들은 모두 김여인과 그 딸들이 여행을 떠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후에 이호성은 또 다른 사건에 연루됐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2005년 당시 이 사건이 일어나기 3년 전에 이호성의 동업자였던 광주 지역 조직폭력당 행동대원이었던 조모 씨가 이호성을 만나러 간다고 하고 실종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가족들은 실종이라고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스스로 잠적했다라고 보고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모녀 사건이 발생하자 다시 수사를 재개하였고 이미 3년이 지났으며 연관인물인 이호성이 사망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은 앞으로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 당시 수사를 제대로 했더라면 이 내모녀의 죽음은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